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목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첫날이니까요. 2020학년도 첫 강의니까 OT를 한 1시간 정도 좀 길게 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그 총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1단계 오리엔테이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관리반 신청서 및 서약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별관리반 사용설명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리엔테이션 보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 전체 그 연간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12월 8일 날 벌써 개강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첫 개강이 아니고 12월 8일 날 개강해가지고 그 3주간 생기초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미방 특강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강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생기초 특강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 듣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올해는 좀 양이 많아요. 그리고 교재로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 구입하셔가지고 다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기초 특강에서 다뤘던 거는 본 강의 때는 다루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생기초 특강에서 했는데 본 강의에서 또 하면 이게 11주 만에 끝내기에는 좀 버거워서 또 보강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또 보강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꼭 듣고 오시고 그다음에 미방 특강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짬짬이 틈날 때마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 책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직관물리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권, 2권, 3권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그 1권이 이제 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내용 이론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고요. 뭐 한 10%에서 20% 이론 좀 뭐 오류 난 거 좀 이론적으로 부족한 거 좀 수정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책 구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2권을 먼저 나가는데 2권이 전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학부터 나가면 너무 좀 지루해요. 그리고 역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첫날부터 역학을 하면 이제 이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해서 다 가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자기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인데 가우스 법칙 뭐 하고 뭐 적분 막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토일 강의 주말 강의고 9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한 12시 반쯤에 한번 그 두 번째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 배가 많이 고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 근처에 뭐 커피숍도 많고 편의점도 많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간식 사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강의 시간대는 드셔도 돼요.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입 꾹 다물고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좀 자기가 잠이 온다라고 하면 뭐 초콜릿 이렇게 까먹어도 되고 뭐 사탕 까먹어도 괜찮아요. 물론 당연히 뭐 컵라면 안 될 거고 당연히 김밥은 안 될 거고 네, 그건 이제 복도 나가서 드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설 휴강은 없어요 따로. 보니까 설이 월화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쉬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진도는 뭘 나가냐면 제가 이제 강의명이 네이밍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우는 거하고 내용을 맞췄어요. 싱크로나이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여러분들이 주로 1학년 때 또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여러분들이 학부 2학년 때 배웠던 역학전자기. 그다음에 3단계는 여러분들이 학부 3학년 때 배우는 양자 통계 그렇게 진도 나가요. 그다음에 4단계부터는 이제 기출 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배웠던 뭐 할리데이라든가 뭐 그거만 내용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냐면 바이전 현대물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상대론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어 이제 매번 진도 나갈 때마다 이거 다 여기 연수 문제 다 풀어 오시면 돼요. 네, 여기에 내용은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싹 다 보세요. 왜냐하면 매년 제가 여기서 크게 언급하지 않은
게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꼭.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야 벡터 포텐셜. 그러니까 그냥 뭐 수업 때 제가 풀어드리긴 하는데 제가 막 그렇게 막 피토하면서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요번 같은 경우는 뭐 사중술릿 그냥 수업 이제 유튜브로 아프리카 TV로 한번 쭉 하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뭐 이 정도로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절대 빠뜨리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이제 요거 단순 계산 문제지.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단순 계산만 쭉쭉 하는 계산 실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얘도 숙제 진도 나간 만큼. 그다음에 이게 이제 390제 문제인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막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기본적인 숙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중간중간에 풀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풀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올해 학원에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학원에 제가 유튜버예요. 회원수가 지금 무려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아직 뭐 광고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학원에서도 그걸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그 스트리밍으로 그 이제 뭐 390제 안 풀었던 거라든가 뭐 그런 거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건 좀 더 얘기를 해서 나중에 다시 공지를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물리랑 심화 물리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심화 물리는 그 우리가 금요일마다 특별관리반이라고 해서 시험을 치거든요. 중간고사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심화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여보세요?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끊어. 네. 자, 그래서 그거는 심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물리예요. 기본 물리. 기본 물리는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그 풀이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월 말까지 문제를 정말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기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자라는 게 제 강조점인데, 그래서 EBS 수능 특강 물리 원투를 당장 사요. 이거 뭐 교보에서 사시든 EBS 홈페이지 들어서 사시는데, 이게 지금쯤 절판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통 한 2월 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거 중고나라라든가 뭐 알라딘 중고 서점, 뭐 인터파크 중고 서점 이런 데서 팔아요. 그거를 사세요. 또는 뭐 이게 PDF로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PDF는 뭐 이렇게 로고 막 찍혀 있고 그래서 좀 지저분해서 보긴 좀 힘들던데, 어쨌든 얘도 같이 숙제. 그 다음에 또 숙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숙제가 몇 개예요? 처음에 직관물리 하나, 숙제 한번 외워봅시다. 숙제는 외워 이제. 직관물리 하나, 그 다음에 단순 계산 문제집 하나, 390제 하나, 수능 특강 물리 원투 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숙제는 퍼펙트 물리. 이거 정환상 교수님이 만든 책인데, 뭐 본인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일반 물리 책에 있는 연수 문제들을 이렇게 그냥 편집한 거예요. 재편집한 건데 이게 좀 깔끔해요. 뭐 할리데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풀고 있으면 짜증나요. 그래서 그거 대체용으로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개가 기본 숙제예요. 그 다음에 추가 숙제는 뭐냐면 서웨이 연수 문제 중에서 그림 있는 거. 그게 이제부터는 옵션인데 그게 여섯 번째 숙제고요. 일곱 번째 숙제는 할리데 연수 문제. 그림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어디냐? 퍼펙트 물리까지 완벽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여기까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죽을 똥 살 똥 공부하셔야지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좀 보시면 네, 제 이름은 네, 최강창 죄송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좀 적어볼래요?
이게 OT 영상이 네이버랑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제가 전화번호를 칠판에 쓴 게 그대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제 전화번호를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쓰고 말로만 5173에 9801.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 여러분들 그 이름 저장을 안 할 거예요. 엔간하면. 왜냐면은 이게 막 100명, 200명 돼 버리니까 지인들 전화번호 한 50명밖에 없는데 학생 전화번호 300개, 400개 막 있으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전화번호 저장 안 할 건데, 그래서 문자 보내실 때 저는 뭐 누구입니다 먼저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강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질문은 절대 안 돼요. 질문 절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은 카페에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그건 이제 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담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또는 내가 너무 막 좀 약간 뭐 슬럼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는 뭐 집에 뭐 엄마가 자꾸 막 싫은 소리 막 잔소리 막 해서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그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열일 다 제쳐놓고 바로 119처럼 전화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페 가입을 꼭 하시는데, 그 다음 카페 직관물인데 뭐 인강생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랑 주말에만 만나잖아요. 근데 사실 질문거리가 주말에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월화수 주 중에 질문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카페에 올리시면 저도 이제 답 달 거고, 올해는 이제 조교들이 다 하기로 했어요. 조교들이 이제 매일 올라가서 답 달고 할 거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 제 이메일 주소로 그냥 이제 우리 특히 인강생들 뭐 상담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장 드릴게요. 답장 드릴 때 보통 짧아도 한 20분, 길면 30분. 어제 그저께 답장 썼는데 한 50분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장 드리니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강생 대상으로 지금 이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뭐 갑자기 공지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제가 밴드에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지금 가입을 할게요. 지금 잠깐 커트 잠깐 한번 해보세요. 아니다. 또 오늘 안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커트하지 말고 그냥 계속 찍을게요. 뭐라고 네이버 밴드 혹시 어플 다 깔려져 있어요? 없으면 빨리 좀 깔아주세요. 빨리 깔아주시고, 뭐라고 검색하시냐면은 띄우지 말고 1월 강의, 1월 강의, 1월 강의 해서 일단 들어오세요. 1월 강의, 1월 강의. 들어오셨어요? 일단 전화번호 공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 진행하면 그러니까 조원들끼리 또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 뭐 사적으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당장 허리를 접어버리든가 제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 이제 올려두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잘 안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90명은 읽고 한 10명, 20명은 뭐 안 읽고 뭐 그런 경우 많은데, 이거 무조건 메일 들어와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같은 거 올려둘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자료 올려둬도 안 가져가. 그러면 이제 열 받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자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번 특관 밴드. 이제 금요일마다 특관을 할 건데 특관 금요일마다 저녁 6시에 참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오케이. 나는 참석을 안 할 거나 또는 못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오케이. 그러면 참석 안 하실 분은 놔두고요. 참석하실 분만 제가 특관 밴드를 만들었는데 특관 밴드도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뭐라고 검색하시냐면은 1월 특관 띄우지 말고 1월 특관 1월
자, 요거는 그 인강생들 중에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부산인데 나는 금요일마다 올라와서 노량진 와서 시험 볼 거야 라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비공개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로 바꾸고 난 다음에 혹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선생님 저 가입 못했는데 뭐 이렇게 초청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1월 특관 그 밴드에 들어가시면 전화번호 공개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가지 정도 제가 글을 미리 올려놨어요 어제. 그래서 그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특관이 뭐냐면 이제 매주 진도 나간 거를 금요일마다 시험 치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진도 안 밀리는 거에 제일 좋아요. 인고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진도 밀리는 거, 진도 밀리는 거. 진도 엄청 많이 밀려요. 진도는 쭉쭉 나가는데 뭐 어디 뭐 아파서 못 하고 그냥 뭐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특관을 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밴드에 글 올리는 거 잠깐만 보시면 이게 원래 그 1시간 정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리고 이제 90점 이하면은 제시 치고 90점 이상이면 귀가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제시 3차시까지 해요. 3차시까지. 그러니까 3차시까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고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3차시를 올해는 안 할까 해요. 제시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왜냐면 굳이 3차시까지 이제 해봐도 뭐 여러분들이 더 짜증만 내지 이게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차시 치고 떨어지면 이제 2차시만 치고, 또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경고 맞고 집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도우미를 작년에 한 10명씩 막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3명만 채점 도우미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커리마다 이제 접수를 받을 거니까 혹시 채점 도우미 도와주실 분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주관식 답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 주관식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안 먹혀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실제로 다른 사람들 답지를 채점해보면 돼요. 채점해보면서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세 분 모시니까 저한테 문자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올해는 조교 3명, 그 다음에 채점 도우미 3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는 채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당번제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번호를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매긴 다음에 이번 주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 특관 채점 당번입니다 라고 하면 6시에 시작하면 그분들은 5시에 미리 와서 1시간 정도 일찍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본인 시험 먼저 치고, 그럼 남들보다 1시간 정도 빠르잖아요. 그럼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는 거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당번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나 뭐 사정이 있어서 당번을 못 한다 라고 하면 리플 달아주시면 뭐 그 다음 주로 뭐 바꾸든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계속 보시면 개강전 할 일은요, 설명회 꼭 들으세요. 근데 이번에는 설명회 1탄, 2탄이 있는데 1탄은 안 들어도 좋아요. 1탄은 그냥 그 족족 많이 했다라는 제 자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듣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2탄은 들으세요. 2탄. 2탄에 뭐 구구절절히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방 특강 들으시고 생기초 특강 다 들으시고 다음 주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되게 바빠요. 다음 주까지 이거 다 못할걸. 생기초 특강 3주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빨리 듣더라도 그죠? 2배속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는데 어떻게 천천히 하냐면은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텀이 길어. 그러니까 태생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진짜 말을 이제 충청도 사람들처럼 천천히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5배속도 되게 빨라요. 빠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일 숙제는 뭐냐면 1년 공부 계획표를 다 짜오세요. 줄 쳐놓으시고 A4 용지에다가 깔끔하게 딱 이제 표 짜가지고 좀 짜오세요. 그래서 월별 그 다음에 주별로 좀 디테일하게
네, 이게 짜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 4번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30 바인더. 혹시 30 바인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30 바인더 없어요? 그 30 바인더라고 모닝글로리 가면 아니면 알파문고 이런 데 가면 팔아요. 일반적으로 뭐 프린트물 이렇게 끼워두는 거 있잖아요. 파일 그거 말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펼치면 중간에 링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걸 30 바인더라고 하는데 구멍이 세 개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뭘 해야 되냐면 단권화 작업이랑 그 다음에 5회독, 이게 고시에서 기본이에요. 단권화는 뭔지 아시죠? 직관물리책이 이제 한 6권 정도 나올 건데 그거를 다 들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내가 책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는 딱 요 정도로 해서 전체 이론을 다 정리를 해서 걔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단권화예요. 단권화 노트예요. 근데 단권화 노트를 일반 노트에서 하면 단점이 뭐냐면 내용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0 바인더로 하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연습장 필요한데 일반 연습장은 그냥 계산 용도로 쓰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30 바인더용 리포트지. 그 구멍 3개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용 정리해서 그 다음에 찢어서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펀치 하나 사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 다음에 5회독은 뭐냐면 최소 내가 공부한 책은 5번 이상 봐야 된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집합의 법칙이죠. 집합의 법칙. 무슨 말이에요? 수학의 정석을 보는데 일단은 집합의 법칙, 집합 파트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수능이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석책을 이번에 꼭 다 보겠다 해놓고 이제 집합 보고 이제 수능 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에다가 책을 올려요. 챕터 1만 좀 썼고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의 법칙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 기출문제가 전공만 한 700문제 되거든요. 그거를 5번 보는 거예요. 5번. 예전에 이제 그 조교가 11번 본 사람이 있는데 그 학생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줄 알아요? 이게 3회독이 넘어가면 뭐가 단점인 것 같아요? 답을 다 외워요. 그때부터는 그냥 책 보는 것밖에 안 돼. 그냥 내가 암기하고 있는 답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건 진짜 공부가 되는 5회독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5cm 자 줄 쳐놓으시고 당장 사야 됩니다. 15cm 자 이런 거 꼭 알겠죠? 뭐 이거 가지고 할 거는 되게 많아요. 뭐 당장 뭐야 기하 광학 같은 거 이걸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형광펜 5개 색깔별로. 제가 중간중간에 뭐 형광펜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색칠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포스트잇 당연히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기 어플을 다운받든가 아니면 카시오 계산기 15,000원짜리 하나 사시든가. 이것도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계정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계속 페이스북 하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야단 아치게 손만 들어봐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트위터, 인스타 손들어 보세요. 인스타.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안 하죠. 도토리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SNS는 무조건 이제 닫으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 뭐가 문제냐면 SNS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3월쯤 되면 이제 벚꽃 구경 가는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인이 있고. 그럼 뭐 애인하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독서실에 요만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속에서 우라가 막 치밀어 올라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공부가 안 돼. 멘탈이 확 나가거든. 그래서 무조건 SNS는 닫아요. 아니면 탈퇴하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폴더폰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머리는 최대한 짧게 자르시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두발 자유라지만 예전에 왜 여중 같은 경우는 뭐 귀 밑 3cm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남학생들은 뭐 3cm 뭐 이런 거. 최대한 좀 짧게 자르는 게 좋고. 자, 연애는 뭐 금지입니다. 네. 사내 연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을 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커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부탁인데
같이 스터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분위기 흐려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옆에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티 좀 내지 말고요. 그냥 마치 남인 것처럼 행동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학생 여기 앉고 여학생 여기 앉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노량진을 벗어나서 둘이서 연애를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연애를 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당첨돼가지고 람보르기니 막 몰고 딱 출근을 했어. 이제 딱 왔는데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막 5억짜리 차가 딱 서 있어. 근데 갑자기 창민쌤이 거기서 딱 내려.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위화감이 확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웬간하면 같이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탁이에요. 뭐 선생님 저는 무조건 같이 앉아야 됩니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라는 측면에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거리 통학생들 뭐 광주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어디서 왔더라? 하여튼 멀리서 오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집에 다시 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서울 인근에 친척집 있으면 친척집에서 이제 금요일 밤 자고 일요일 밤 자고 토요일 밤 자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강의 끝나고 집에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단기 고시원에 자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 뭐 모텔처럼 이틀치 결제하고 자는. 근데 구하기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시원은 별로고, 이제 서울 근교에 친척집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잠 좀 재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강의는 그 혹시 작년책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순 계산이랑 390제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책 그냥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작년책에 뭐 낙서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미련 갖지 말고 버리세요. 알겠죠? 어차피 내가 다 풀어놓은 거 거기다가 다시 풀어봐봐야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숙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숙제를 1번부터 50번까지 풀라고 하면은 공부가 재밌겠어요? 지겹겠어요? 지겨워요.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2배수로 푸는 거예요. 홀수번만 쭉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짝수번 쭉 풀고. 근데 그래도 진도가 잘 안 나간다 그러면은 3배수로 푸는 거죠. 그래서 3번, 6번, 9번, 15번, 18번, 21번. 근데 그것도 좀 너무 좀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5배수로 풀면 돼. 5번, 10번, 15번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해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오해독을 못하냐? 1번부터 정말 정석대로 푸는 거예요. 1번 풀고 이제 2번 풀어야지. 그래 3번 풀어야지. 5번째 풀고 나면 이제 지겹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집합의 법칙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숙제를 덜 해와도 괜찮아요. 제가 혼은 조금 내겠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긴 풀어야 돼. 알겠죠? 진짜 내가 너무 바빴다. 근데 오늘 창민쌤한테 숙제 검사하면서 야단 맞을 것 같다. 그러면 20배수로 풀어. 1번 풀고 21번 풀고 41번 풀고 이렇게.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이제 금토일 있으면 이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특별관리반이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직장인 손 들어보세요. 직장인. 지금 학교에 근무하든 뭐 회사에 근무하든 이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기 힘들면 뭐 6시에 오셔도 되고 6시 반에 오셔도 되고 7시에 오셔도 되고 7시 반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늦게라도 무조건 오셔서 시험 보세요. 만약에 9시에 끝났다. 일단 오세요. 왔는데 뭐 벌써 다 집에 가고 없어. 그래도 오세요. 오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밀려요. 그러니까 결석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무조건 다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8시에 그 토요첨삭이라고 해서 또 시험을 봐요. 또 봐. 이거 시험 3시간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1시간 동안 또 봐. 뭐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택이고, 이거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비슷하게 OMR 카드에 쓰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토요 스터디를 할 거예요.
네, 이건 6명이서 제가 짝을 지어주면은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복습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네, 토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8시에 오가작통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생활 스터디예요. 그래서 6명씩 짝 지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남학생이 이제 자기가 한 주 동안에 공부했던 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래 지난주에 열심히 살았지만 뭐 3일 동안 술을 마셨어. 뭐 이러면 옆에 여학생이 그래 네 총살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자아 비판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짝 스터디. 요거는 2명이서 하는 거. 스터디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듣는다. 2번 뭐 틀렸던 말든 무조건 내가 많이 얘기해보고 얘기해봐야 된다. 얘기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5개념인지 정개념인지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많으면은 그런 기회가 작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짝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이거 2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 오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평일은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예요. 그래서 독서실비 아깝잖아요. 한 달에 뭐 15만 원, 13만 원 하니까 그냥 여기 오셔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카페처럼 노트북 어디 갔지? 노트북 없어졌네. 재즈 음악을 쫙 틀어줄 거예요. 화이트 노이즈. 그럼 이제 화이트 노이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커피를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야 여기가.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자유롭게 화장실 가도 되고 옆에 아는 사람한테 말 걸어도 되고, 그죠? 그럼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물리를 좀 못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강의가 있는 날에는 6시에 오픈해서 9시. 일요일은 5시 반에 마감이에요. 왜냐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관리 프로그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뭐 8, 9개 정도 스터디가 있어요. 되게 많은데 특별관리반 이거는 뭐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비는 10,000원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특관날 시상식 때 다 드릴 거고, 올해는 뭐 상품권 아니고 그냥 개근 기준으로 해서 책으로 다 드릴 거예요. 다음 커리 책으로. 서약서. 네, 일단 서약서에다가 이거 지금 그냥 바로 좀 합시다. 그 자기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몇 단계, 일단 조교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인강생들도 혹시 이제 오실 분들은 서약서 작성을 프린트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채점하고 있는데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시험 치세요라고 하는데 뭐 싫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춤을 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 부탁인데, 어필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일 심했을 때가 어땠냐면은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을 너무 못 친 거야. 그러면서 조교한테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걸 그냥 던진 거야, 그냥. 근데 더 심한 거는 뭐냐면은 보는 앞에서 이걸 찢은 거야. 뭐 이렇게 소름 쫙 돋죠. 그래서 야, 이게 선생이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조교들도 같은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부들부들 떨려서 공부가 안 돼. 그죠? 그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찢었는데 제가 내일이 없기 때문에 뒷감당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교는 제 얼굴이기 때문에 저한테 대하듯이 좀 깍듯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호칭 얘기를 좀 하면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창민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는 그냥 뭐 아무개 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형, 오빠, 누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까워지니까 너무 트러블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 누구 쌤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긴장감이 유지가 돼서 덜 싸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는 뭐 아무개 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시까지 떨어지면 경고 1회를 받는데,
3차 시가 없으니까 네, 경고 1회를 받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딱 시작하면은 분위기 장난 아니게 엄숙해요. 그래서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엄숙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변태인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분위기. 근데 이제 문제는 채점할 때는 그렇게 떠들어요. 무슨 뭐 학생들도 아니고. 이제 채점할 때는 뭐 하면 되냐면 밀린 숙제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특관 치러 오실 때 무조건 문제집 하나 들고 오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문거리가 있으면 이제 조용히 옆에 소곤소곤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결석하실 분들은 미리 이제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고가 4회가 되면은 자동 탈락이에요. 뭐 이거 뭐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교생이라서 못 온다 그러면은 시험지를 제가 따로 챙겨 드릴 건데 시험지에다가 이름 써서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실 거니까. 근데 그 외에 뭐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온다 챙겨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챙겨 드리면은 또 너무 많은 예외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딱 하나 교생만 네, 시험지를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 원칙적으로 챙겨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 얘도 부탁인데 회비를 이제 납부를 하셨으면 환불 요청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인데 이게 무슨 소비자 보호법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이제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하는데 이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교가 관리하는데 귀찮아요. 돈 관리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10,000원 그냥 띄었다 생각하시고 네. 그다음에 시험지는 뭐 오시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부탁인데 이게 좀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그냥 부탁입니다. 부탁. 네. 그래도 뭐 다 돌리고 하시던데 네. 나중에 걸리면 그다음에 그래서 다 적으셨어요? 사인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달. 앞으로 전달. 뒤에서부터 앞으로 전달. 응? 특감비. 특감비는 끝나고 뒤에 조교 3명 있을 거니까 잠깐만. 아니다. 네. 쉬는 시간에 그 조교들한테 내는 걸로 합시다. 네. 그 생각을 못 했네. 일단 서약서만 앞으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강생들 특관 오실 거면 카페에다가 수강 신청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신청 게시판이 있으니까 꼭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매커리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청 받을 거예요. 맞아. 이거는 계좌로 받아야 된다. 돈으로 현금으로 받으면 귀찮아가지고. 그건 좀 이따가 어떡하지?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관비는 특관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차씩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망가시면 안 되고, 도망가면 무조건 경고.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제가 전화 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욕설을 그냥 막 정신 차리라고 막 할 거예요. 다 거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떨어졌으면 마치 임용 떨어진 것처럼 세상 이런 표정으로 어떡해요, 저 떨어졌어요 이러고 하는데 그냥 연습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 못 버텨요. 그냥 좀 떨어졌네, 다시 쳐야겠네, 이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하다 보면 오류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 임용은 3명이서 이제 중복으로 채점을 하니까 한 명이 채점 잘못해도 그걸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이서 그냥 슉슉슉 하다 보니까 채점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채점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만약에 합격했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고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기니까 저 조교는 칼 채점하고 요 조교는 물 채점하고 여기에 앉아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딱 중간에 자리를 확 바꿔버릴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토요 첨삭은 OMR 카드에다가 네, 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답지를 내는데 나중에는 자꾸 빵점 받고 하니까 답지를 아예 안 내는데 그 빵점짜리 OMR 카드도 자꾸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상처가 되니까 공부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빵점이네 뭐 이렇게 그래야지 멘탈이 유지가 되거든요. 저기 정준수 양정모는 뭐냐면은 2013년 학생인가 그런데 양정모 씨는 계속 OMR 카드를 냈어. 근데 정준수 씨는 OMR 카드 안 냈어. 창피하다고. 근데 누가 합격했냐? 양정모 씨가 합격을 했어요. 왜냐? 양정모 씨는 그 빵점짜리 답안지 보고 다음에는 잘해야지 공부를 한 거예요. 정준수 씨는 부끄러우니까 숨긴 거야. 누가 물어봐도 나 그거 맞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둘러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준수 씨는 한 해 더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안지 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는 조교가 채점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하느냐? 토요스터디 조에서 당번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조는 1주차 토요스터디 채점을 할 거예요. 언제 하느냐? 스터디 다 끝나고 7시에.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뭐 맥락은 이제 그건 거예요. 자기가 이제 OMR 카드 채점을 해봐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8시 10분 지나서는 안 드릴 거니까 일찍 오시고 그 다음에 토점 점수는 등수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뭐 본인이 본인 점수 알면 되는 거고. 쌤 특관이 중요해요 토점이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특관이 중요하고요. 토점은 얘도 중요하지만은 얘는 2순위.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가작통법 이거는 이제 6명이서 하나의 통을 만드는 건데 우리 왜 주소 옛날 구주소가 뭐 몇 번지 몇 통 몇 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통이 이거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든 건데 그 한명회 단종을 폐위시켰던 그 한명회가 만든 건데 그 도적의 음닉을 방지하고 유랑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헌종 때는 가톨릭 교도를 적발하는 데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공부 안 하는 사람 적발하고 숙제 안 하는 사람 적발하고 여러분들을 감시처럼 이북처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직업이 강사인데 그 집에서 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개인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가 지금 토이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식 이런 거 못 가거든요. 뭐 돌잔치 이런 거 못 가요. 그냥 돈만 보내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좀 되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예요. 그럼 언제 좀 마음이 좀 풀리냐면 그 학원에 같은 선생님들끼리 뭐 밥을 먹거나 술 한잔 하면서 그때 노가리 깔 때 그때 막 맞아요 이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전화 걸어도 엄마 특관 이번에 또 떨어졌어라고 하면 엄마가 이해를 못해. 그게 뭔데? 따라 이렇게 엄마 됐어요. 그럼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느냐? 이제 여기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실은 이번에 특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민쌤한테 경고받았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통원들이 힘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으쌰으쌰 그렇게. 그러니까 내 편.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제 10,000원씩 이제 벌금 걷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벌금 매기고 나중에 이제 다시 그걸로 회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또 내일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토요 스터디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요. 여기서 하는 건데 화이트보드를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2시에 강의 끝나면은 점심을 드시고 3시부터 토요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화이트보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뭐 2,000원씩 걷어가지고 하나 3만원짜리 2만원 걸 사요. 그럼 그거를 뭐 여기다 깔아놓고 쓰든 아니면 벽에다 세워놓고 쓰든 하면서 쓰면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시면서 특히 이제 재수생들이 강하게 이제 리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기출 문제를 풉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한 명이 리드를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쿨하게 탈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든가. 어차피 스터디는 19분 다 깨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뭐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 스터디 하다가 나갔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본청 만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또 어떻게 스터디로 또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 좀 방향이 좀 안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쿨하게 탈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짝 스터디는 네, 역시나 이것도 화이트보드 해가지고 쓰면서 하시는 게 좋고, 얘도 안 맞으면은 쿨하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 문자로. 쌤 헤어졌으니까 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딴 사람 뭐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하시면 되고, 상담하고 싶다 전화하시면 되고, 생일 파티. 네, 1월날 수업하기 전에 생일 파티 할 거예요. 꽃갈 모자 없는데 꽃갈 모자 쓰면서 탬버린 치면서 와. 응냥응냥 탬버린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초코파이에다가 꽂아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인강생들은 이제 라디오에 사연 신청하듯이 그 신청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제가 사연 읽어 드릴 거예요. 뭐 익명으로 해주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4살 젊은이입니다. 요즘에 공부가 많이 힘드네요.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씨 화이팅. 뭐 이렇게. 아니면 미션을 내 주셔도 돼. 뭐 하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좀 가끔 이제 과도한 큐이 춤을 추면서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복습 동영상은 이제 작년부터 한 건데, 그러니까 직강 오면 아쉬운 게 그 다시 듣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쇼부를 쳐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돈 내면 다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물리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내가 아파서 한 2주 정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원에 얘기하면 아파서 빠지는 거는 그냥 아마 넣어줄 거예요. 그럴 때는 돈 안 내셔도 되고, 또는 뭐 한 달 동안 갑자기 뭐 어디 해외 선교 같은 거 가게 됐다 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엔간하면은 다 그 공결로 인정해 드리니까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강의실, 뭐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평일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악을 틀어주셔야 되는데 음악은 맨 처음에 오신 분이 틀어주시면 돼요. 작년에 이제 뭐 음악 다운받고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볼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하시고, 네. 그다음에 커피 사와서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평일에 수요일 오전은 그 개별 스터디를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토요 스터디를 하는데 토요일만 하니까 부족하다. 나는 평일에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얘기해가지고 수요일 오전에 뭐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탁인데 수강 안 하는 사람하고 인강생들은 좀 데려오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직항생들끼리만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습실 운영해보니까 이제 떠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톤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지. 나중에는 막 너무 시끄러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밴드에다가 글을 올려. 강의실이 많이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거나 밖에 나가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밴드에다 올려. 알겠죠? 네, 이거 뭐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올리시면 그럼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껏 조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래도 계속 떠든다. 그럼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시끄럽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강 오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인강 전환한다라고 하면 다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실험 스터디 이거 다 그만두는 거예요. 네. 실험 스터디는 지금 당장 모집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2차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따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좌석제는요 올해 좀 많이 바뀌는데, 일단 아침에 오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학생 여기 책상을 딱 놔두잖아요. 그 가방을. 그러면 거기다 사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밴드에다 올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2분단 첫 번째 줄 5번째 뭐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고, 절대 맡아주면 안 돼요. 절대. 특히나 여기 2분단 요 앞쪽 자리가 되게 자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 맡아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맡았다라고 하면 가방을 뒤로 치워버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그게 제 귀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시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그 지정 좌석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거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배려해 주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디스크 환자도 이제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끝에 앉으시면 돼. 끝에 앉지는 못하니까 작년에도 뭐 그렇게 하던데 의자를 책상 위에다 올려. 그다음에 거기다가 책 올려놓고 서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아니면 맨 뒤로 나가서 들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 추가되는 건 뭐냐면 2분단 첫째 줄 여기는 토일 이틀 연속으로 앉을 수 없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늘 앉으셨잖아. 그러면 내일은 다른 데 앉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제유 뭐 이번에 이제 저기 언덕 너머에 스마트 독서실 2만 원 할인 제유 이번에 했고 그다음에 저기 먼 곳에 K관 고시원이라고 여기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 떨어진데 거기서 3만 원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방 못 구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 가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량진역 오면은 여기 몇 번 출구죠? 4번 출구. 거기 보시면 2층에 민구네 커피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휴 맺었으니까 가셔서 뭐 쿠폰을 받으시든 샷을 2잔을 받으시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권투체육관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요. 우리 여하구들 체력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헬스나 요가보다는 권투가 괜찮다고 저는 봐요. 권투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아예 이제 선수가 되기도 하던데. 네, 꼭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장소는요 한 곳에만 하면 질릴 수 있으니까 옮겨 다니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여기 501에서 공부하고 다음 주는 민구네 카페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는 저기 길 건너 롯데리아 가서 공부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굳이 한 장소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답답한 게 일단 이제 비사대생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분들은 그 과교론이 안 돼. 사대생들한테. 최소 5점에서 10점 정도 이제 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나는 과교론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과교론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딱 2달만. 뭐 1년 내내 들을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터디 계속 돌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교육학은 이제 예전에는 11점에서 13점 받으면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교육학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1차 합격생들 이제 좀 받아봤는데 갭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잘 받은 학생은 17, 18도 있고요. 못 받은 학생은 뭐 10점, 11점도 있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교육학이 요즘에 좀 들쭉날쭉해요. 저기 난이도가. 그래서 교육학은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도 뭐 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1월 달에 기본 강의만 한 두 달 듣고요. 나머지는 그냥 스터디 하시는 게 좋아요. 스터디 하면은 교육학 잘하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교육학 좀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뭐 특강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밥 한번 사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괜찮은 그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막 특강 막 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천사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별표 쳐놓으세요. 절대 노벨상 타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문제를 풀 때 3분 이내에 풀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타듯이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럼 선생님 공부하다가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돼요. 따라서요. 언젠간 이해되리. 다시요. 따라서요. 언젠간 이해되리. 그래서 포스잇 딱 적어놔요.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그렇게. 또는 이제 바로 저한테 질문하시던가 아니면 카페에 질문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카페에 질문 막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막 뭐 그러던데 쓰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질문하면서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전날 제발 밤새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요. 왜 강의 전날 여러분들 새벽 2, 3시까지 술 마시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제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강의를
잘 듣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금요일 날 특강 끝나고 힘드니까 술을 한 잔해. 한 잔 하다 보면 2, 3시까지 하거든. 그러면은 강의 째. 그럼 3시에 눈을 떠. 그럼 3시에 눈을 뜨고 계속 더 잘나고 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토요 스터디 하러 와. 그 퇴근하는데 나랑 딱 걸리는 거야. 이리 와요. 왜 이제 와요? 뭐 밤에 늦잠 잤어요. 왜 늦잠 잤어요? 잠이 안 왔어요. 술 마셔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강의 안 오고 스터디 하러 오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그리고 또 별표 쳐놓으세요. 농담까지 필기하셔야 돼. 농담까지. 그 괄호 열고 손목에 파스 붙이기. 괄호 열고 손목에 파스 붙이기. 그러니까 손목에 파스를 붙일 정도로 필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자기의 구멍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37번 버스를 탈 거야. 그러면 137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 계속 어제나 내일이나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유튜브 넷플릭스인가요? 들어가서 그거 보고 있어. 그러면 137번 버스가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무조건 집중해서 다 들으시고 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물광인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물광이다. 오케이. 이분들은요. 강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나 이 부분 이해를 못했음이라고 표시만 해두고 넘어가.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5시간짜리 강의인데 만약에 9시 30분에 갑자기 내가 막혔어. 그럼 여러분들 특성상 어때요? 2시까지 그것만 고민해. 2시까지 그것만 고민해. 그러니까 본인은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 30분밖에 안 들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 보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강의 한번 빠지는 걸 너무 우습게 알더라고요. 이게 강의가 되게 느린 듯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압축돼서 생각해봐. 이게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지금 7개월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 진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강의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지각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잠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잠 오면 뒤에서 서서 들으시든가 옆에 벽에 붙어서 들으시든가. 알겠죠? 졸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예의예요. 예의. 예를 들어서 선배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선배가 막 이렇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갑자기 너무 졸려가지고 막 자고 있어. 그러면 선배가 막 아이고 그래 착하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파트 한 대 날리겠어요. 예의야 예의. 알겠죠? 사람 말하고 있는데 자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쉬는 시간에 뭐예요? 2가지지. 세 가지. 하나는 이제 화장실 가는 거. 또 하나는 쪽잠을 자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즉시 복습. 즉시 복습. 왜냐면 1시간 90분 수업 딱 들으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지니까 그거 이제 바로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누적 복습. 이거 별표 좀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복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내가 1주차 걸 복습했어. 그러면 그 다음 2주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2주차만 복습하면 돼. 1주차도 또 누적으로 복습해야 돼요. 누적으로 복습해야지. 3주차 때 공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1, 2, 3주를 다 누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0주가 지났을 때 1주차는 내가 몇 번 봤어요? 10번 본 거야. 그러면은 5회독을 달성한 거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배수로 풀든가 3배수로 풀든가.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 특히 물광들은 해설지 보면서 푸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해설지 보고 풀고 그 다음에 해설지 덮고 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네. 그 다음에 내가 수리물리 때 열심히 안 했다 또는 수리물리 좀 많이 까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 오케이. 이분들은 수리물리 책을 절대 다시 펴보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검색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감마함수를 까먹었다. 그럼 감마함수가 뭔지만 검색해서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돼. 무슨 뭐 감마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뭐 아주 그막 끼고 살더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오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15시간 공부했다고 막 너무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그러더라고. 15시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요. 지쳐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날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량이 만약에 오후 7시에 끝났어. 그러면 접고 집에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나게 노는 거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무조건 막 아침 9시부터 뭐 저녁에 12시까지 막 진짜 들이다 공부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예전에 노영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렇게 했었어. 이제 예전에 이제 학원에 그 바로 옆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 독서실 뭐 5층에서 공부하다가 지하 1층에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그 학생은 라면만 먹었어요. 왜 라면만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간이 아까우세요. 그러더라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뛰어서 내려왔다가 라면 후루룩 먹고 뛰어서 올라간대. 왜 그렇게 해요? 시간 아까워서 그러더라고. 그 학생은 진짜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서 경기도에 붙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서 붙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게 한 달만 한번 해봐봐.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엔간하면은 이제 그날 공부 양이 끝나면 무조건 쉬어. 알겠죠? 그다음에 근자감 별표 2개. 뭔지 알죠? 이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150명씩 이렇게 오면 한 140명은 착한데 10명 정도가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은근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듯하게 말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농담이긴 한데 진담은 아닌데 나는 기분 나쁜 거지. 그럼 상처받고 이제 뭐 그날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근자감을 내세우시면 돼요. 그래, 내가 지금은 살짝 무시당했지만 어차피 나는 붙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실력 역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상에다가 붙여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쓰고 싶어요? 어느 지역 쓰고 싶은데 경기? 그러면 책상에다가 경기 수석 성함이 이혁재, 경기 수석 이혁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보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 하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 하셔야 돼. 특히 우리 여아구들 체력 관리 하셔야 돼. 지금은 체력 관리하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체력이 지금 충분하니까. 근데 나중에 5월달, 6월달 가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 심하냐면 9월, 10월 100일 남겨뒀을 때 성적이 언제 오르냐? 성적 향상 그래프가 있거든요. 성적 향상 그래프는 뭐냐? 이게 10월 그다음에 이게 점수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7월 달까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7월 달까지 실력이 안 드는 걸로 보이니까. 근데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지만은 실력이 어떻게 늘어나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고시는요. 계단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평지야. 평지고 하다못해 이게 뚝 떨어지기도 해. 뭐 떨어질 게 뭐가 있다고. 언제 오르냐? 마지막 100일 때. 마지막 100일 때 그때 회독수가 3회독, 4회독, 5회독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때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때 뭐가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그리고 멘탈은 벌써 여기서 너덜너덜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지. 명심하세요. 지금 공부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러면 9월 달까지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 놀아버려 그냥. 그럼 지금 하는 공부는 뭐예요? 그냥 이제 워밍업인 거죠. 워밍업. 공부하는 습관 들이는 거지. 물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치면은 뭐 빵점, 뭐 2점, 3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좌절을 하죠. 손을 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체력 관리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보약은 무조건 분기별로 지어 드시고. 알겠어요? 진맥 짚어가지고 보약 지어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구경 좀 다니세요. 오케이? 잘 들으세요.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회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 순간 어깨에 주어지는 책임감이 되게 많아져요. 학생 때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굴 한 대 때렸어. 그럼 합의 보면 돼. 오케이? 그럼 경찰 아저씨가 어이구 학생 정신 차려요. 그럼 되나? 이러고 끝나지. 근데 나중에 교사가 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위를 때렸어. 뉴스에 나오게 뉴스에 그죠? 뭐 김혁재 교사 누구 폭행 이런 식으로 완전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자유의 몸을요
막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다 소진하는데 써야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추억이라고 나름 추억도 만들면서 그렇게 좀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고. 아시겠어요? 막 죽을 똥 살똥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 구경 가기를 가. 선생님 그러면 하루 종일 가요? 아, 그건 아니고 한 2시간만 놀다 오라고. 남산 가서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그 자물쇠 한번 탁 해가지고 와 그냥. 내 이름 쓰고 이혁재 쓰고 이혁재 쓰고 그다음에 뭐 괄호 열고 뭐 쯔이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이제 뭐 영등포 저기 뭐 타임스퀘어 가서 한번 쭉 보고 그냥 또 오고 뭐 그렇게. 그다음에 극장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시고. 그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즘에 보니까 뭐 병 깨기 뭐 이런 카페 있던데 막 그런 건 너무 좀 안 좋고요. 오히려 더 성격만 나빠지니까. 그냥 뭐 야구를 보든,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잠실 야구장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저기 저 어디야 목동 야구장 갔다 오셔도 되고. 네. 그래서 나한테 상을 자꾸 줘야 돼. 아 창민아 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가스 하나 선물해 줄게. 돈가스 12,000짜리 막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에는 이제 보강할 수도 있으니까 약속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20번 이거 별표 5개예요. 자 어차피 이제 저랑 같이 살라고 오셨으면 그냥 제가 시키는 거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뭐 하다 보면은 뭐 자꾸 막 이게 여러분들이 다 큰 어른이니까 자꾸 불만도 생기고 자꾸 뭐 토를 달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아이고 그냥 믿고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공부하고 외우세요라고 하면 외우시고 노세요 그러면 노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담배 태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담배 태우시는 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담배 피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연기 다 빼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괴롭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 시작하면은 와이파이 꺼야 됩니다. 알겠죠? 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음으로 바꾸시고. 진동 안 돼요. 진동이 더 시끄러워. 귀중품 주의하시고. 왜냐면 도벽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여기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1%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얼마야? 한 명이구나. 네. 그 사람들이 다 훔쳐가면 그래서 뭐 노트북 이런 거 막 놔두면 안 돼. 이게 잠금 장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있던 일인데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에 군기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요. 알겠죠? 여기 올라왔으면 이제 남남이야. 선배가 뭐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결석할 때는 꼭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혁재 씨 어디 갔나요? 계속 한 5번 부른단 말이에요. 막 무슨 뭐 첫사랑 찾듯이. 그러니까 꼭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못 온다고. 졸지 마시고 카톡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강의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당연히 전화 오면 끊어야지. 나가면서 여보세요? 나 지금 강의 중인데? 다 얘기하면서 막 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음료수 있잖아요. 과자 봉지 다 들고 나가세요. 저 화장실 뒤에 버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탁할 거는 뭐냐면 모르는 것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이혁재 씨가 옆에 우리 친구한테 질문했는데 뭐 갑자기 이 여학생이 혁재 오빠 이런 것도 몰라요? 이런 경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한심하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혁재 씨가 왔는데 갑자기 선생님 F 이퀄 M 곱하기 뭔가요? 뭐 이런 질문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우라가 막 치밀 올라. 저도 이거요 A예요 A. 이렇게 그런 분위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 그나마 여러분들은 물리 전공자잖아요. 내년에 학교 가면 물리에 관심 없는 애들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수업을 하려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요. 서로 좀 챙겨주면서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혁재 씨가 공부를 좀 잘하고 우리 여학생이 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럼 둘이서 서로 돕고 도우면은 이혁재 씨는 수석, 그다음에 우리 여학생은 차석 이렇게 합격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얘 알려주면은 내가 떨어지고 얘가 붙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너무 친해지지 마시고, 알겠죠? 딱 선을 지켜서 친해지면 좋아요. 특히 남학생들, 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남학생들 중에 술 좋아한다. 나는 술 좀 좋아한다. 손 들어봐봐요. 야, 나 맞출게. 손 들어봐봐요. 우리 학생 손 든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머리 물어볼 때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헷갈려. 그래서 뭐 술 이런 거 이제 끊으시는 게 좋아요. 네, 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혼자 쉬고 혼자 놀기 그거 추천하세요. 혼자 쉬고 혼자 놀기. 이제 혼자 하는 거를 연습을 자꾸 하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스터디 멤버야. 근데 갑자기 이혁재 씨가 우리 여학생한테 우리 뭐 잠깐 어디 뭐 저기 남산 갔다 올래요? 바람이나 쉬러 올까요? 라고 하면 한참 공부 잘 되고 있는데 페이스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갔다 오세요. 혼자. 알겠죠? 그리고 밥도 혼자 먹으면 돼. 괜히 막 기다리고 막 여기서 스터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더라고. 보니까 한 3시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냥 밥 먹고 오지. 그 다음에 가족 같은 분위기. 네. 험담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제발 편가르지 맙시다. 제발 부탁인데 그냥 다 친하게 좀 지내다가 갑시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거는 여기서 인연은요.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2번 다시 여러분들 만날 일이 없어요. 2번 다시. 일단 같은 학교에 갈 확률은 없어요. 제로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발령받을 확률도 거의 제로예요. 끽해봐야 같은 경기도에 뭐 한 10명. 근데 뭐 한 명은 저기 파주에 있고 한 명은 뭐 저기 어디 저기 뭐 천안 뭐 이쪽에 있고 그러면 뭐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어차피 올해 그냥 잠깐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좋게 지내다가 갑시다. 그리고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민하는데 예를 들어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떠들어도 그걸 잘 못 느껴요. 거의 뭐 접신의 경지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손 들든가 아니면 뭐 밴드에다 올리든가 지금 수업 중인데 너무 시끄럽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떠들시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물어보는 게 너무 긴 거야. 그리고 물어보다 보니까 계속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제 목소리를 이 사람들이 막 씹어 먹어.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알아서 자제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강의 시간에 잡담이 너무 심해요. 선생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맥이 끊겨요. 선생님 대답을 너무 크게 해서 강의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경우. 대답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크게 안 하고 그냥 F는 MA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이혁재 씨가 F는 MA 그러면 깜짝이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뭐야 왜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런 컴플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맥이 끊겨요. 옆 사람의 질문을 하면서 몸이 좌우로 움직이니까 눈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데 특히 앞쪽에 앉은 학생이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강의 보고 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여기한테 질문하고.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슬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전에 미리 키세스 하나씩 돌려. 키세스 봉지 안에 한 30개 들었잖아요. 그 봉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키세스 하나를 줘. 하나를 주고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신뢰를 범했을 때 이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친목질이 너무 심해서 위화감이 들어요. 뭐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친한 거야. 친해가지고 얘 미쳤어 뭐 이렇게 막 떠드는 거야.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뭐 아까 뭐 이렇게 연인들 뭐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무 이제 친목질을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좌석 맞는 것. 그다음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뭐 아니면 연애하러 온 것도 아닌데 둘이서 손잡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커플이야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과자 이렇게 계속 먹여줘.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나는 진짜 왜 난 안 줘? 그 다음에 커플인데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 진짜 막 여기서 난 질의응답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막 야! 넌 왜? 막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 나가서 싸우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커플들 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절했는데 자꾸 스터디 오빠가 들이대서 학원 오기가 싫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 그러면 시험 끝나고 고백하면 돼. 시험 끝나고 고백하면 돼. 만약에 내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그럼 공부가 안 돼.
그래서 한 번 거절했는데 마음이 또 안 접히겠지. 그럼 한 달 뒤에 또 한 번 또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 이 여학생은 진짜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막 인강 돌리고 막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본인 진짜 내가 이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꾹 참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전화해서 시험 잘 봤어? 내가 밥 한번 사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됐어요.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잠깐 보세요. 그 3번 그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숨만 쉬고 공부만 하기 그 줄 좀 쳐보세요. 괄호 3번에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숨만 쉬고 공부하기. 선생님 아까 뭐 체력 관리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구경도 하라고 해놓고 무슨 숨 마시면서 공부만 하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목표 점수는 뭐냐면 컷보다 10점 높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컷보다는 무조건 10점 높아야 되고요. 목표는 컷보다 10점 이상.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공은 50에서 55점 이상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인강생들 목에 칼이더라도 인강 밀리면 안 돼요. 절대. 한번 밀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은요. 본인이 시험에서 이제 나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제 공부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어도 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실수하더라도 이 점수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 보면 고득점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해서 10점에서 20점 정도 까이고 70점, 80점 그 점수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번에 떨어졌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실수 포함해서 전공 점수 50에서 55점 이상 나와야 돼.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결과가 잘못 났다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11번 이거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사는 성직자 플러스 소방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직자는 영혼을 교육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소방관은 육체를 살려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교사가 딱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때는 이렇게 관리 학생들 이제 지도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영혼을 교육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 교사가 막 개차반이야 그러면은 애들도 똑같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제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풍 갔는데 차 사고가 발생했어. 차에 불이 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나부터 일단 살고 본다. 2번 애들부터 피신시키고 내가 마지막에 탈출한다. 몇 번이 맞아요? 2번이요. 근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안 죽으면 되죠? 아니 근데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애들 다 피신시키고 나면 이건 백방 내가 죽어. 어떡할래요?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그냥 거기서 일단 나부터 살고 볼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삶을 그냥 장렬하게 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가 유공자인가요? 뭐가 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일반 공무원하고 달라요. 교사는.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지만 교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에요. 분명 없이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아 내가 지금 돈 벌려고 또는 편하게 직장 때려치고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구나. 내년에 잘못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하시면요 그 소울은
그 신과람이라고 있어요.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가입하셔가지고 학교에만 있으면 루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교외 활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참과학이라고 있어요. 그 지방별로 다 있으니까 꼭 좀 가입하시고. 아, 이건 나중에 면접 대비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사는 광대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광대들은 이제 짙은 화장을 하잖아요. 아니면 가면을 쓰잖아요. 근데 광대가 그 전날 다쳐서 되게 아픈 상태야. 그러면 표정이 일그러져 있겠죠. 근데 그거를 관중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왜? 화장으로 가려져 있고 가면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앞에 나가서 내가 아픈데 오늘 떠들면 죽여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4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일주일 장례 치르고 다시 이제 그 출근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잘 안 잡히죠. 근데 그걸 티를 낼 수가 없잖아. 수업하다가 뭐 이렇게 울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애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벙찌겠어요. 뭐지 이거? 그래서 그런 직업이에요, 교사는. 네. 그런 거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